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감정이입해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30대 초반 한창 직장에서 구르고 있던 시기에 아내를 만났어요. 친구가 모임을 열었는데 거기서 처음 아내를 보았죠. 사람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같아서 눈길이 갔고 꼭 한번 둘이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아내의 연락처를 받아내서 며칠 뒤에 바로 만나게 되었어요. 둘이 만나니 마음씨가 예쁜 걸 훨씬 더 많이 느꼈답니다. 미소 짓고 저에게 집중하는 모습에 반했고 카페 천장에 달린 노란 조명을 받은 세련된 미모에 반했죠. 제가 소망하던 대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4년을 사귀었습니다. 이제 좀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고 결혼 자금도 모였으니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아내의 가족으로는 처남 2명과 처제 1명이 있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내가 동생들을 자식처럼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동생이 생긴 거라 생각하고 처남 처제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처가 식구들과 가끔 왕래하면서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돌아오곤 했는데 제가 몰랐던 일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우편함에 우편물이 잔뜩 있어 집에 가지고 들어가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보험, 세금 등등 여러 우편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아내에게 온 대출금 고지서가 보였습니다. 대출받은 날짜를 보니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3천만 원이나 빌렸는데 도대체 왜 대출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0분 뒤에 퇴근해서 돌아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우편물 확인하다가 이걸 봤어. 당신 대출받았더라? 어? 당신은 왜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그래? 남이라니 우리 부부잖아. 뭔지 궁금하니까 뜯어봤지. 여보, 3천만 원이나 대출받은 이유가 뭐야? 어디 급하게 돈 필요한 곳이 있었어? 동생들한테 나눠줬어. 둘째, 셋째 남동생은 사회초년생인데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학자금도 갚아야 할 게 많아. 그래서 도와줬어. 막내 여동생은 이제 대학 졸업반이니까 미리 사회생활하기 전에 필요한 데 쓰라고 줬어. 뭐? 동생들한테 그 큰 돈을 해줬다고? 여보, 처남 처제도 다 큰 성인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줘야 해? 내 눈엔 아직 애기들이거든? 큰 누나가 동생들 챙기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야단인지 모르겠네. 여보, 당신은 형제가 없어서 이런 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형제 많은 집안들은 다들 우리처럼 지내. 제가 아무리 외아들이지만 다른 형제 있는 집안 사람들은 아내처럼 지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해서 저와 부부가 됐으면 목돈 대출을 받는데 한마디라도 상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툴툴거리더라고요. 내가 내 돈으로 도와주는 건데 왜 참견이고 시비야?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여보, 부부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야 하고 이 돈이라는 것도 의논하고 써야 하는 거야. 몰라. 난 동생들이 항상 가엾고 딱해서 도와주고 싶어. 부모님이랑 거의 못 살고 날 부모처럼 따르던 애들이라 조금이라도 뭘 해주고 싶다고. 여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다 큰 성인들이고 대학까지 나왔으니 앞가림 하도록 응원만 해주자. 부탁할게. 저는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이죠.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대화였으니 어느 정도 알아들었길 믿고 바랬습니다. 3천만 원 대출받은 건 제가 절반 이상을 도와줘서 갚았어요. 아내에게 돈이 필요하면 빚낼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말하라고 일러뒀죠. 1년 동안 처가 식구들을 서너 번 만났는데 아내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여서 독립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돌려 말했어요. 큰 처남이 사업을 한다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제 그리고 처남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세 사람 모두 이제 다 큰 성인이지. 대학도 나왔고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게 참된 어른이야. 큰처남, 사업하게 된 걸 축하해. 사실 걱정이 앞서는데 처남이 꼭 해보고 싶다 하니 나로선 응원 말고 해줄 게 없네. 매형,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알아서 살라는 소리잖아요. 내가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할까봐 장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업자금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안 한다고요. 그래? 우리 큰처남이 능력 있네. 아무튼 축하해. 처남이 짜증스럽게 대답했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하면 여윳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성구가, 누나가 도와줄까? 누나가 도와준다면 나야 좋지. 누나 요즘 돈 잘 벌어? 이 녀석아, 동생 줄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어. 성국이 말고 성민이, 성희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큰처남은 박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다하지 않고 받을게. 역시 우리 누나 짱이야. 아내가 그리 말하는 걸 듣고 바로 눈치를 줬어요. 처남들과 처제는 저를 싸하게 쳐다봤고요. 아내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저와 의논을 해보고 결정한다고 말을 바꿔서 대답했습니다. 동생들은 실망하고 저를 한 번씩 째려보더라고요. 이런 눈초리를 받는 게 불편하지만 차라리 앞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뒤에 가서 돈 때문에 속을 끓이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처가 동생들이 아내한테 전화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아내는 그냥 안부전화라고 둘러댔어요. 저 몰래 아내가 목돈은 아니고 조금씩 용돈을 붙여주는 것을 알았는데 구태여 따지지 않았습니다. 소액은 그냥 참아줬죠. 그런데 아내가 저 몰래 사업을 시작한 큰 처남에게 2천만 원을 대출받아줬더라고요. 처남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아내에게 손을 벌렸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크게 싸웠어요. 돈 문제로 이렇게 싸울 바에야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큰 소리를 쳤더니 아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1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저와 의논하겠다고 약속해서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간 큰처남의 사업은 1년 운영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매출도 꽝이고 발전 가능성도 꽝이어서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든 알바를 하든 알아서 밥 벌어 먹고 살길 바랬는데 또다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나대더라고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자금을 빌려달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누나, 사업은 원래 한 번 해서 성공하기 어려운 거야. 두 번째엔 성공할 거니까 이번엔 누나가 좀 도와주라. 성구가, 누나도 그러고 싶은데 네 매형이랑 약속한 게 있어. 목돈 쓸 때 항상 의논해야 해. 그래? 그럼 지금 매형이랑 의논해봐. 매형, 저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요. 이 큰처남의 부탁 좀 들어주세요. 큰처남 말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처남, 이제 30살 넘지 않았나? 그 나이에 사업하는 것도 무리인데 왜 돈까지 빌려가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취직해서 직접 벌어서 사업 자금을 모으든지 해. 여긴 자네가 돈 빌리는 은행이 아니라 누나 집이야. 매형, 쪼잔하게 나오지 말고 좀 도와줍시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살려고 사업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난 우리 식구들한테 베풀면서 살 거예요. 성공하면 다들 돈방석에 앉게 해드릴 거라고요. 그 식구 중에 매형도 있어요. 처남, 미안해. 돈은 빌려주지 못하겠어. 치사하고 쪼잔하신 분이었네. 누나, 그냥 누나가 해주면 안 돼? 내가 매형한테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나가 해줘. 처남, 지난번에도 자네가 빌려간 돈은 내 아내가 대출받아서 마련해준 거야. 그 대출금 누가 갚은 줄 알아? 바로 나야. 내 돈 2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렸다고? 자네 사업 망했다고 화 안 내고 참고 있는데 감히 불을 붙여? 그런 거였어요? 우리 누나가 빌려준 게 매형 돈이었구나. 매형,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래, 갚아야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 빌리러 오지 마. 나와 아내도 미래를 생각해서 돈 모아야 해.
아이도 낳고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해야 하니까. 네, 매형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버럭 내고 나서야 처남이 정신 차리고 나가더라고요. 이후 사업을 관둘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대출을 계속 받기도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사업을 이어갔다네요. 한편 둘째 처남은 돈으로 속을 썩이진 않았어요. 중견기업의 기획팀에서 열심히 일했고 씀씀이가 크지 않아 걱정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막내인 처제는 대학 졸업 후 알바만 하면서 지냈어요. 취직하는 게 어려워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온 날 격려하는 말을 해줬어요. 처제, 사회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안 되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대학 졸업하고 반년은 알바만 하고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때도 취직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마음고생이 심했었어. 처제, 부족한 걸 채우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보자. 파이팅! 뭐래? 형부, 나 시집 갈 거예요. 지금 의사 꼬셔서 한창 잘 만나고 있거든요? 취직이 아니라 취집을 할 거라고요. 의사한테 시집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처제의 대답에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기껏 응원 좀 해줬더니 의사한테 시집 간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난 척 하더라고요. 뭐 제 인생도 아니고 아내 인생도 아니니 알아서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곧 처제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의사 남편한테 시집 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제 아내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나 얼마나 해줄 수 있어? 우리 시부모님이 착한 분들이라 크게 바라는 건 없어. 개인 병원 같은 건 안 해줘도 된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도 성인은 해야 하니까 언니가 좀 도와줘라. 나 가진 게 없어서 언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 성희야, 얼마나 필요한데? 그걸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능력 되는 만큼만 해줘. 내가 시집 가고 나서 갚을 테니까 도와주라. 형부, 저 시집 가게 도와주세요. 형부 대기업 다니니까 나 시집 자금 좀 해주세요. 이놈의 집안은 마지한테 빌붙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메바들인가 봅니다. 큰 처남에 이어서 대놓고 돈 달라고 하는 처제가 가소롭고 괘씸했습니다. 저는 면전에 대고 취집을 할 거면 돈 한 푼 안 되는 남자를 다시 꼬셔서 시집을 가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에게 빌붙지 말고 알아서 좀 살라고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처제는 화를 내더니 집에서 나가버렸고 아내는 저를 붙들고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싸움을 걸더군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둘째 처남만 멀쩡하고 나머지 둘은 지 앞길을 스스로 못 가는 아메바 맞잖아. 나이가 30이면 알아서 철들어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내 동생들이 부모님 없이 자라서 좀 부족하다고 말했잖아. 남들과 똑같이 보지 말라고.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도 다 스스로 잘 살아가거든. 자꾸 부모님 일찍 여인 걸 무기 삼아 말하는 것 같은데 제발 당신 부모님 탓 좀 그만해. 그리고 당신이 자꾸 도와주니까 동생들이 염치 같은 거 모르고 날마다 돈 타령하는 거야. 정신 차려. 아내와 저는 그 일로 인해 몇 주 동안 냉정기를 보냈습니다. 만약 저 몰래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진짜 크게 뒤집어버리고 난리칠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사고는 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처제 결혼식이 다가오자 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데 누가 턱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오빠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지원해줬답니다. 처제, 지난번엔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됐어요.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처제, 이거 받아. 많진 않지만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줄게. 어머, 형부가 돈을 다 주신다고요? 아이, 고맙기도 해라. 근데 2천? 고마워요. 너무 적지? 그래도 우리 형편에선 최대한 끌어모은 돈이니까 기분 좋게 받아줘. 그럼요. 아주 잘 쓸게요, 형부. 그렇게 처제는 무사히 시집을 갔습니다. 처가 동생들은 이제 돈 문제로 진짜 속을 썩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은 아내도 정신 차리고 돈을 잘 모으더라고요.
아이를 계획하고 슬슬 준비를 하려는데 어느 날 처제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짐가방을 들고 말이죠. 에이, 처제 무슨 일이야? 그 가방은 다 뭐야? 형부, 언니, 나 이혼당했어.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뭐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지독한 짠돌이에 무식한 말만 남발하는 집구석이더라.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하도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처제 말을 들어보니 처제가 이혼당할 만하더라고요. 시집가서 살림도 뒷전이었고 의사 사모님이라고 비싼 명품만 밝혔고 놀러 다니기만 했답니다. 처제 남편은 이를 문제로 삼고 바꾸려고 노력해봤지만 처제가 워낙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에 질려버려서 이혼을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빈몸으로 쫓겨나와 저희 집으로 온 거랍니다. 처제, 들어보니까 위자료는 못 받고 나왔나 보네. 하긴 뭐 처제가 시집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썼으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겠어? 아마 소송으로 가도 힘들 거야. 형부, 지금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나 정도 되는 여자랑 살려면 그 정도는 눈 감아주고 참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라면서 더럽고 치사하게 돈 좀 썼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요? 처제 안타깝게 됐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짐가방을 들고 여기로 온 이유는 뭐지? 그야 당연히 갈 곳이 없으니까 왔죠. 저 알거지인 거 모르세요? 결혼할 때 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낼게요. 뭐?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저는 화가 올라와서 아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빨리 처제를 내보내라고 경고했죠. 그러자 아내는 당장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니 당분간만 데리고 있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결국 오갈 곳이 없다고 하니 스스로 보증금을 벌어서 독립할 때까지 집에서 지내라고 결정했네요. 그런데 처제는 일할 생각이 없는 건지 일자리가 없는 건지 집에서 놀기만 했어요. 살림을 거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차려주는 밥을 먹고 방에 짱 박혀서 핸드폰만 하면서 늘어져만 있었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일자리를 언제 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눈치 좀 주지 말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인내심의 한계가 바닥이 나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동생 언제 나가는 거야? 여보 미안해. 성희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대.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혼 충격이 있어서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 우울증? 새끼 밥 잘 먹고 핸드폰에 빠져서 편하게 자빠져서 지내는데 저게 우울증이야? 걱정 근심 없이 머릿속엔 늘 놀 생각만 하는데 그게 우울증이야?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성희는 성희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당신이 조금만 더 너그럽게 이해해줘. 정말 지겹다. 당신 동생들이 마음에 안 들다 못해 미워 죽겠어. 빠른 시일 내로 나가라고 전해줘. 너무 불편하니까. 그 말을 밖에서 들었는지 처제가 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형부,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 나 형부 눈치 보면서 지내는 거 싫거든요? 조만간 나갈 테니까 언니 좀 그만 괴롭혀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지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처제만 정신 차리고 떠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속으로 괜찮다, 뭐 참을만 하다 하고 억지로 마음을 비웠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큰 처남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제처럼 짐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처남, 그 짐가방은 뭐야? 매형 잘 계셨어요? 짜증나게 사업이 막혔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부도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빚이 하도 많아서 파산 신청했어요. 저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 뭐? 파산? 정말 대단하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되도 않는 사업을 한 거야? 매형,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사람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신경질을 내요? 여긴 우리 누나가 사는 집이기도 하니까 신세 좀 질게요. 누나 나왔어! 누나! 처남은 놀란 아내에게 빌부터 지내겠다고 말하더니 남은 방이 없어 옷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씻고 옷방 문을 열면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겼고 늘어지게 잠을 자는 처남의 미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방 2칸짜리 월세 보증금이랑 한 달치 월세만 주고 내보내자고 일렀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처남이랑 처제 얼른 내보내. 싸구려 월세방 많으니까 보증금이랑 한 달치 월세만 주고 내보내. 앞으로는 둘이 알아서 살라고 하고 이 집에서 내보내란 말이야. 여보, 동생들이 가엾지도 않아?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저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지내는 애들을 내쫓고 싶어? 당신 동생들이 지금 마음고생하는 걸로 보여? 팔자 죽게 술 먹고 대낮까지 퍼질러 자는데 저게 마음고생하는 거야?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잠만 자는 거잖아. 여보, 날 봐서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돼? 정말 미치겠다. 당신은 도대체 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30 넘은 것들한테 언제까지 오냐오냐 봐주기만 할 거냐고?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내보내. 안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이혼 소장 쓸 거야. 여보,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랑 동생들이야. 제발 나 숨 좀 쉬게 해줘.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심하다가 처동생들을 투룸으로 내보냈습니다. 나갈 때 얼마나 궁시렁거리던지 진짜 남이었으면 몇 대 쥐업해줬을 겁니다. 아무튼 눈앞에서 처동생들이 안 보이니 속이 편했어요. 아내와는 좀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리라 믿고 조용히 일상을 지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둘째 처남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결혼 자금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 부부는 상견례와 결혼식장에만 참석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큰 처남과 막내 처제에 비하면 둘째 처남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길래 가만히 있기 좀 그래서 돈 봉투를 준비했어요. 처제 결혼할 때도 거금을 줬는데 모른 척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만 원을 주며 좀 보태라고 건네줬답니다. 매형, 고마워요. 제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아. 처제한테도 돈 해줬고 큰 처남한테도 사업자금이다 뭐다 해줬는데 둘째 처남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매형, 저희 동생이 철딱선이 없어서 죄송해요. 형이랑 여동생 때문에 속이 많이 썩으셨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앞으로 잘할 거라 믿어. 둘째 처남은 내가 걱정 안 해. 결혼 축하해. 얼마 뒤 상견례를 나갔더니 처남 댁은 굉장히 조신하게 보였고 사돈 부부도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처남이 결혼할 여자를 잘 선택한 것 같아 기뻤답니다. 큰 처남과 처제가 상견례 때 철없이 예단을 뭘로 해줄 거냐고 철없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적당히 좋은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얼마 뒤에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는 멋지고 예쁘게 꾸미고 예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남은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매형, 생각해보니까 축의금 받을 사람이 없네요.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하는데 매형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의금? 그래, 내가 받을게. 아쉽게도 우리 처남이 장가가는 순간을 못 보겠네. 죄송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건 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산 잘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봐. 그래서 저는 예식장 앞에서 신랑 측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 와주는 사람도 많았고 축의금도 적지 않게 들어오더라고요. 결혼식이 시작될 때쯤 저도 잠시 들어가서 결혼식을 볼까 하는데 뒤늦게 도착한 여자 하객이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얼른 들어가 보세요. 바로 예식이 시작될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을 못 볼 것 같아요. 저기 그 봉투 안에 편지가 있거든요. 성민 씨한테 꼭 좀 읽어보라고 전해주세요. 결혼식 시작 전에 신랑한테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자 하객이 예식장 앞을 두리번거릴 때 몰래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여자 하객은 둘째 처남과 동거하는 오래된 연인 사이였고 뱃속에 아기도 있다고 했어요.
처남은 잘 사는 집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동거인을 버린 거죠. 여자는 자기한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정말 부하같이 밀었습니다. 축의금을 가방에 쑤셔넣고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강미진 씨. 제가 편지 읽었습니다. 네? 다 읽었어요. 처남이랑 동거하는 사이였고 임신까지 하셨다고요? 근데 처남이 미진 씨를 버린 겁니까? 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뱃속의 아이 때문에 돌아오길 바랄 뿐이에요. 그이가 저한테 돌아올 수 있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건네주세요. 부탁해요. 저는 대답 대신 미진 씨의 팔을 잡고 예식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신랑 입장 전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뛰어가서 미진 씨를 옆에 두고 처남에게 말했습니다. 처남, 입장하지 마. 자네 곧 자식이 생기는데 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처남은 미진 씨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여길 왜 와? 우린 끝난 사이라고 했지? 뭔데 네가 찾아온 거야? 애기는 안 낳겠다고 했잖아. 성민 씨 미안해. 나 이 아이 꼭 낳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너 돌았니? 내가 미쳤다고 아무것도 없는 기집애랑 결혼하겠냐? 당장 꺼져. 방해하지 말고 사라지라고. 둘째 처남이 하는 말을 듣고 괘씸하고 사악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장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질렀습니다. 처남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신부와 신부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갔어요. 사돈어른, 이 자식이 곧 애 아빠가 됩니다. 여기 제 옆에 있는 여자가 처남이랑 동거한 사이래요. 애까지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장가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요? 김서방,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자네 정말이야? 이 아가씨가 자네 아이를 임신한 게 맞아? 제 손에 머리채를 잡힌 처남이 온몸으로 발악하며 제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유, 장인어른,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놀던 사이인데 임신했다고 협박하러 온 여자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닥쳐! 감히 여자 임신까지 시킨 놈이 내 딸이랑 결혼하려고 해? 사돈어른은 있는 힘껏 따귀를 날렸습니다. 처남은 바닥에 고꾸라졌고 신부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할 거지? 이 여자 잠깐 스쳐가는 여자야. 헤어지고 정리했는데 제멋대로 애를 낳겠다고 하는 거라고. 자기야, 그 얼마 전에 영화배우가 엔조이한 여자 임신시키고 애 낳은 뉴스 봤지? 근데도 결혼 안 하고 원래 애인과 잘 지낸다잖아. 난 저 여자가 애기 낳는 걸 원하지 않아. 제멋대로 낳겠다고 하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나쁜 놈. 네 아이가 생겼는데 외면하겠다고? 넌 사람도 아니야. 날 만나는 동안 양다리 걸친 것도 괘씸하고 저 여자를 버리겠다는 것도 아주 괘씸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신부도 처남 머리통을 후려갈기더니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곧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쳤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자 안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처남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신부와 사돈어른한테 빌었습니다. 자기야, 장인어른, 저 여자 정리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제가 양육비는 지원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히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예정대로 해요. 장인어른, 여기 지인들 친척들이 기다리잖아요. 망신당하는 것보다 결혼식을 올리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광분한 사돈어른이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이보시오, 이놈 끌고 들어가게 좀 도와줘요. 사돈어른은 처남을 질질 끌고 들어가서 망신을 주겠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 하나씩 붙잡고 새 남자가 신랑 입장을 했습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아무 말도 못했고 하객들도 신랑의 망가진 얼굴과 옷을 보고 경악했답니다. 사돈어른은 큰 소리로 이 결혼을 무효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하객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김성민이 이 자식이 동거하는 여자도 있고 임신까지 했답니다. 이놈이 양다리를 걸친 것도 모자라 저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나 몰라라 하고 버리고 제 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난 이놈을 절대로 용서 못하고 내 딸도 봐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입니다. 김성민이 이놈을 응징하는데 힘을 보태어주실 분들은 어서 올라와 주세요. 사돈어른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자 신부 측 하객들이 우르르 올라와서 처남의 귓방망이와 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했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큰 처남과 막내 처제가 무대로 올라와 사람들을 말리며 떠들더군요. 아니, 우리 오빠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다들 너무하시네요. 임신이 뭐 벼슬이라도 됩니까? 남녀가 어울리다 보면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저 여자 데리고 가서 수술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돈, 새언니, 예정대로 결혼을 합시다. 우리 오빠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저 여자만 문제라고요. 어서 이 사람들 다 내려보내고 결혼식 진행하자고요. 내 동생 말이 맞습니다. 우리 둘째가 인기가 많아서 벌어진 일인데 때리기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 여자 임신의 빌미로 제 동생 신세를 망치고 독차지할 계획인 것 같은데 딱 봐도 꽃뱀 같습니다. 저런 여자는 믿고 걸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남매가 떠들자 하객들은 비난의 말을 쏟아냈었고 두 남매를 손봐주려고 하자 처남과 처제는 꽁무니를 빼더군요. 제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둘째 처남은 결혼식 날 먼지나게 처맞았고 결혼식은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둘째 처남은 미진 씨에게 달려들길래 제가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매영, 이게 다 저 여자랑 매영 때문이에요. 내 결혼식 날아간 게 두 사람 때문이라고요. 처남,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끝까지 남 탓만 할 거야? 그래, 이 자식아. 네 놈만 나대지 않았으면 오늘 결혼식은 무사히 올렸을 거고 난 부잣집 사위가 됐을 거라고. 근데 네가 다 망쳤어. 이제 내 인생 종쳤다고. 처남은 발광하며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정신이 나라고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큰 처남이 말리려고 하자 아내가 큰 처남을 붙잡았어요. 그나마 아내는 이 집 식구들 중 가장 정상이었습니다. 아무튼 둘째 처남을 개패듯이 패주고 미진 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 처가 동생들이랑 연 끊어. 오늘 봤지? 그런 것들이랑 한 식구로 지낼 필요 없어. 어떻게 동생들을 버려? 여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 내 동생 성민이가 못할 짓을 하긴 했어도 기회는 줘야지. 바로잡을 기회는 주자고. 아니, 당신 동생들은 죄다 인간들이 아니야. 남의 등쳐먹고 피나 빨아먹는 모기에 불과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임신한 여자를 버리는 놈이나 시집가서 돈이나 펑펑 쓰다가 이혼당하는 기집애나 또 주제 파악 못하고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망해 우리 피를 빨아먹는 놈이나 모두 다 끊어버려. 당신한테 이로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군뱅이들하고는 하루빨리 절연하라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에 약해지지 않고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처가 동생들과 연 끊지 않으면 저랑 끝이라고 말이죠. 아내는 당분간 동생들과 연락하지 않고 거리를 두겠다고 했어요. 당장 인연 끊겠다고 결정은 못하지만 자기도 동생들이 미우니 거리를 두고 지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가 제 말을 들어주기로 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용하게 지냈고 처동생들을 보지 않으니 진짜 살만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내가 지인 보증을 서줬는데 사업 망하고 잠수를 탔다며 큰 빚을 졌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당신이 보증을 서줬다고? 돌겠다. 얼마나 되는데? 6억. 뭐? 6억?
아니, 당신 도대체 보증을 왜 선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근데 사업 망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어. 여보, 나 어쩌면 좋아? 미치겠네. 당신 정말 문제가 많다. 저는 아내 때문에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다는 걸 이야기로만 들었지 제가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사흘을 고민하고 나서 아내의 빚을 갚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고 아내가 카드로 10원 한 장 쓰더라도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오게 하라고 경고해뒀죠.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려고 본가에 찾아가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음이 급하니 미루지 못하고 바로 해결하려고 했답니다.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이 비싼 외제차가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데 이 낯익은 남자가 보였어요. 저는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본가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어서 바짝 뒤로 쫓아갔죠. 이윽고 도착한 곳은 신축 아파트였고 그곳을 들어가는 외제차 운전자를 몇 걸음 뒤로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도착한지 확인하고 1층으로 돌아온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을 눌렀습니다. 몇 호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호인지 찾을 필요가 없더군요. 복도 바로 왼쪽에 현관문이 열리며 제 아내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큰 처남이 방금 들어가던데 그 집인가 보지? 아,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다시 문 열어봐. 들어가서 확인해보게. 여기 상국이가 월세로 사는 집이야. 오해하지 마. 무슨 오해? 아, 당신이 보증 서서 날렸다고 6억을 달라고 한 오해? 당신 동생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나봐. 게다가 아파트까지 마련해주고 외제차까지 끌던데 당신 거짓말하고 내 돈 뜯으려고 한 거야? 어서 문 열어봐. 확인해보게. 여보, 제발 그냥 돌아가자. 당장 안 열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었습니다. 아내는 예상한 대로 처남들과 처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파트를 마련해 준 거였죠. 허망하고 황당한 저는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가지가지들 하네. 셋 다 인생 조지고 6억짜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거야? 죽어도 니들 힘으로는 못 살겠냐? 큰처남이 인상을 쓰며 대답하더군요. 매형 말 조심하세요. 우리 인생이 조졌다니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사업 망하고 결혼 실패하면 이런 집에서 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살아도 되지. 니들 돈으로 마련했으면 100번 1000번 살든 말든 내가 관여 안 하지. 근데 니들 누나한테 기생해서 마련한 아파트잖아. 안 그래? 야, 니들은 양심도 없냐?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자 둘째 처남이 언성을 높였어요. 매형, 내 결혼식만 깨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아파트를 형이랑 동생에게 마련해줬을 거라고요. 매형이 다 망쳤으니 우리 누나가 이렇게라도 베풀어야죠. 나 결혼 파토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미진이가 고소해서 위자료까지 물었어요. 앞으로 양육비도 매달 줘야 한다고요. 매형이 나대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네가 벌인 짓이 밝혀져서 망한 게 내 탓이야? 그리고 니들 누나가 베푼 게 아니라 내가 이 아파트 값을 다 치를 뻔했어. 팔자 좋게 외제차 끌고 도로를 질주하던 큰 처남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고. 이젠 니들 보고 화도 안 난다. 오만정이 떨어져서 그냥 길바닥 쓰레기로 보일 뿐이야. 아,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젠 부부간의 신뢰가 완벽하게 깨졌으니 우린 이혼인 거 알지? 그런데 합의 이혼이 아니라 법정 이혼을 할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 동생들 도와준 돈 아까워서 받아내야겠어. 이제 다 끝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실망했겠지. 근데 동생들이 돈이 없어서 투룸에서 나와 고시원에 사는데 보기가 딱해서 챙겨주고 싶었어. 내가 말했잖아. 동생들은 자식 같다고 말이야. 그래, 당신 자식들 알아서 잘 키워. 30 넘은 것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라고. 대신 나는 빼줘야지.
내가 돌았다고 이 아파트 값을 내줘야겠어? 이 거짓말쟁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동생들 앞으로 잘할 거야. 정신 차려, 이 멍청아! 저는 진심으로 아내가 정신 차리길 바래서 따귀를 한 대 날려줬습니다. 그러자 처동생들이 저에게 덤벼들더군요. 처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았습니다. 처제까지 합세해서 저를 잡아 때리는데 아내가 몸을 던져서 말렸어요. 얘들아, 하지 마. 니들 매형이자 형부가 화가 날 만해서 그런 거야. 누나 비켜! 이 자식이 누나 때리는 거 보니까 아주 환장하겠다고! 이 자식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인지도 몰라! 안 좋은 기운을 퍼뜨려서 우리 셋 다 망한 거라고! 저를 막아주는 아내에게 조금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이것들 모두를 응징해 주려고 아내를 큰 처남에게 밀쳐버리고 작은 처남부터 잡았습니다. 주둥이에 주먹을 냅다 꽂아주고 낭심을 세게 걷어차줬더니 바닥에 고꾸라져서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막내 처제가 달려들길래 귀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그리고 큰 처남과 둘이 붙게 되었는데 아내가 처남의 주먹을 저 대신 맞아줘서 큰 처남이 소스라치게 놀라 몸이 얼어버렸답니다. 누나 괜찮아? 그러게 왜 중간에서 끼어들고 그래? 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큰 처남의 올대를 갈겨주고 면상을 바닥에 박아버렸습니다. 처동생들을 돌아가면서 흠씬 밟아줬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쉬지 않고 온몸을 밟아줬어요. 이젠 몸으로 싸울 건 다 했으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막아서더니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지 마. 아파트는 동생들이 감당하게 할게. 당신 돈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돼. 이미 늦었어. 난 분명히 당신 동생들이랑 인연 끊을 기회 줬어. 근데 어떻게 했지? 보증이 어쨌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역겹더라. 그리고 네 동생들을 위해 거짓말하는 건 더더욱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어. 우린 끝이야. 이제 영원히 아웃이라고. 법정에서 보자. 니들 식구들 때문에 신물 나니까 이번엔 니들이 신물 좀 나봐. 여보, 가지마. 가지마.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어버리고 일단 잠부터 잤습니다. 흥분한 상태라 뭘 해도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 같으니 소주 석 잔을 마시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12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깊이 잤네요. 다음 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처동생들이 벌인 짓을 일일이 고하고 아내가 거짓말한 것들도 일러줬습니다. 이혼 사유는 그것으로 충분했고 곧 법정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판사가 묻는 질문에 발을 빼거나 변명하지 않고 제 말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피해당한 걸 모두 위자료로 돌려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축 처진 전철을 봤는데 정남이가 떨어져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완전히 남남이니 마지막 인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끝내버렸네요. 2년의 세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진급도 했고 새로운 연인과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은 하지 않고 웨딩 촬영과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곱창전골을 먹으러 맛집을 검색해서 시장으로 찾아갔어요. 오빠, 전골 대짜로 시키자.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 난 곱창 별로 안 좋아해서. 자기 혼자 다 먹어야 하는데. 대짜 다 먹고 밥도 볶아 먹을 수 있어. 와, 이 뱃속에 아기가 보통 얘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 대짜 먹어. 여기요, 주문이요. 종업원이 다가오는데 제 표정은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전철을 만나게 된 건지 아는 척을 하지 않으려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곱창 전골 대짜로 주세요. 네 손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전처도 눈치가 있어서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내가 식사하는 걸 보고 있는데
곧 식당 문이 열리며 전처의 동생 큰처남이 들어왔습니다. 큰처남은 저를 못 보고 지나쳐 바로 전처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더군요. 누나, 일할 만해? 앞치마가 잘 어울리네. 성구가 여긴 또 왜 왔어? 누나가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네 사업자금 대줬잖아. 이제 누나 돈 없어. 아니 누나, 돈 없다고 못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대출이라는 게 있는 거 몰라? 난 이미 대출 받을 대로 다 받아서 빌릴 데가 없어. 누나가 좀 대출 받아서 줘라. 누나도 대출 안 돼. 얼마 전에 성민이랑 성희가 와서 대출 받아줬어. 성민이는 배달하겠다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해서 받아갔고, 성희는 만나는 남자랑 잘 돼간다고 그 집 부모님한테 비싼 선물한다고 돈 받아갔어. 아이 뭐야? 치사하게 다른 동생들은 다 해주고 나는 안 해줘? 누나 지금 동생 차별하는 거야? 성구가 목소리 낮춰. 손님들 계셔. 그러자 큰처남이 돌아보며 절 발견했습니다. 제발 아는 척하지 않길 바랬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고 다가오더군요. 어이 매영,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새 새 장가 가셨나? 제 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영, 분위기 좋네요. 우리 누나가 일하는 식당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 내가 왜 전처가 일하는 식당에 새 아내랑 찾아오겠어? 우연이야. 매영,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거 아닐까요? 저기 성구가,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으니까 그만 물러나지. 나 아내랑 식사 중이야.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러시구나. 근데 매영, 제가 좀 급해서요. 매영 능력 좋으시니까 나 돈 좀 빌려줘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저기 매영 앞에 있는 새 아내분, 저 좀 보세요. 제가 매영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릴까요? 그만해!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매영. 꺼지라고. 네 면상 보니까 역겨워 죽을 것 같으니까 꺼져! 제가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자 큰처남은 실실거리며 제 얼굴 앞에 자기 얼굴에 가까이 디밀더라고요. 매영, 우리 누나 울려놓고 우리한테 위자료 싹 다 받아가서 망하게 해놓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요? 아주 잘 넘어가. 여기가 맛집이라 술술 넘어간다. 아니 개자식이 지금 나랑 말장난하나. 이씨. 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한 줄. 큰처남이 짓거리는 걸 듣기 싫어서 말꼬리를 자르고 처남 얼굴을 잡고 곱창전골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매워! 이런 개같은. 왜? 정신이 들어? 아니야, 넌 정신이 아직도 혼미해 보인다. 한 번 더 먹여줄게. 다시 처남 뒤통수를 잡고 곱창전골에 푹 담가줬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누워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전처가 물수건을 가지고 처남 얼굴을 닦아주는데 여전히 멍청하고 아둔해 보이더라고요. 평생 동생들한테 피나 빨리면서 사는구만. 내가 이혼하길 참 잘했네. 함부로 말하지 마. 내 동생들은. 뭐, 자식 같다고? 그래, 자식 같은 동생 얼굴 잘 씻겨줘라. 음식값은 저 자식한테 받아라. 얼마 먹지도 못했으니까. 저는 새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처남은 두 눈을 비비며 욕을 짓거렸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돌아섰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마지막 전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듬해 제 아내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저는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처자식을 위해 책임지고 살겠노라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잘 지키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제 첫 번째 결혼 생활 이야기에 혀를 내두르고 소름 끼친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도 적잖이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부부는 결혼하면 누구보다 솔직하고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 우선인데 시댁이나 처가에 영혼이 붙잡혀서 이것저것 다 퍼주는 배우자와는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